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참 있어서는 안 될 일을 알게 되어서 분노에 차올랐다가 복수까지 하게 된 제 이야기입니다. 저에게는 언니가 있습니다. 언니는 결혼을 한 상태였고 형부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가정적이었고 제가 봐도 저희 언니에게 너무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부러운 마음까지 들 정도였죠. 그런데 그렇게 잘하던 형부가 최근 들어 조금씩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느꼈지만 어느 날 언니가 저에게 와서 요새 형부가 좀 달라졌다면서 일이 바쁜 건지 속상하다는 이야기를 해왔거든요. 형부는 집에는 잘 들어오지만 귀가 시간이 조금씩 늦어지는 데다가 집에 와서도 할 일이 있어서 일을 더 하고자 한다며 언니와 각방을 쓰기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언니와 아이에게 소홀히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뭔가 묘하게 사람이 좀 달라진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었죠. 그래서 언니네 집에 가서 어느 날은 저녁을 같이 먹자고 하면서 형부와 다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언니는 아이 챙기느라 바빴고 형부는 자신이 설거지를 하겠다며 하다가 화장실이 급하다면서 들어가더군요. 전 식탁에 앉아서 차를 한 잔 마시고 있었고요. 급하게 화장실로 들어간 형부가 미처 핸드폰을 챙기지 못했는지 식탁에 휴대폰이 있더군요. 그런데 딱 그 타이밍에 카톡이 오는 겁니다. 전부 내용이 보이는 건 아니었지만 카톡이 미리 보기로 보였기 때문에 슬쩍 보게 되었죠. 그 카톡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오빠 보고 싶은데 우리 언제 볼 거야? 라는 메시지였죠. 뭐 여기까지는 형부의 친한 아는 동생이 약속을 잡고 싶어하는 것일 수도 있죠. 그러나 다음 메시지는 저의 지금까지의 심정을 완전히 확신하게 되는 메시지였습니다. 어제 좋았어. 푹 잘 쉬고 다음에 또 즐거운 시간 보내자. 즐거운 시간? 즐거운 시간이 뭐지 하고 몇 초 동안 생각했습니다. 마치 뇌가 정지된 것처럼 분명 내가 아는 쪽의 단어인데 머리가 아팠어요. 정말 가정적인 형부가 바깥에서는 몰래 여자를 만나고 다닌다니. 그러다가 저는 몰래 형부의 카카오톡을 열어보기로 했습니다. 평소 언니의 집에서 컴퓨터 작업을 할 때 형부 카톡이 로그인 되어 있다는 사실이 생각이 나서 전 그대로 컴퓨터 방으로 들어가 확인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내용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형부의 카톡에는 다양한 여자들이 있었는데 카톡 내용을 쭉쭉 내리다가 저는 이상한 단톡방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키얼스 회원 침묵방? 키얼스? 키얼스가 뭐지? 처음에는 그냥 당구장이나 헬스 회원 침묵방이겠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단톡방은 제가 생각하는 그런 단톡방이 아니었어요. 온갖 음란한 얘기들의 도배창, 내일은 어디서 모임을 가지자는 얘기들, 남자들과 여자들이 성비를 맞춰서 만나서 놀고 하는 그런 그룹이더군요. 저는 대화방 내용들과 형부가 만나는 여자들의 대화방들을 빠르게 다 캡처해서 저의 핸드폰에 보내두었습니다. 그렇게 캡처하며 증거들을 확보하는데 처음 해보는 거라 이마에서 식은땀이 나고 있었고 그 이후로는 정말 형부 눈을 제대로 보기도 힘들더군요. 가정적으로 좋은 남자인 줄 알았던 사람이 고작 이런 인간이었다니 정말 실망스러웠죠. 그리고 그 메시지 중에 조만간 만남이 있을 것이라는 부분이 보였고 몇 월 몇 시 몇몇 시에 땡땡클럽 룸에서 만남이라고 되어 있더군요. 저는 정말 만반의 준비를 하고 그 땡땡클럽 룸을 덮치기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혼자서 덮치기는 조금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해서 미리 연락을 취해둔 흥신소 직원분과 함께 클럽으로 갔습니다. 계속해서 떨리는 마음. 이미 다른 여자와 함께 있진 않을까. 만약 내가 엄청난 진실의 현장을 보게 된다면 그걸 언니에게 어떻게 말할까 하는 많은 생각들 때문인지 가슴이 계속 뛰기 시작했어요. 룸의 벽에 도청장치를 대고 들어보니 들리는 엄청난 음악 소리 그리고 이상한 숨소리들. 뭔가 심상치 않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흥신소 직원분과 룸을 따고 바로 들어갔습니다. 낯선 사람이 들어가니 난리가 한번 나더라고요. 캬, 누구세요? 소리를 지르면서 놀라는 사람들. 룸 내부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껴안고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의 음란한 행위들의 종합판, 그리고 그 사람들 속에서 다른 여자와 헐벗고 껴안고 있는 형부가 보였습니다. 형부도 저를 발견하고서는 동그랗게 커진 놀란 눈으로 절 쳐다보더군요. 처제? 처제가 여길 어떻게? 처제, 이건 그런 게 아니야. 거래처에서 어쩔 수 없게. 어떻게든 변명해보려는 형부에게 다가가서 입을 확 비틀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형부를 껴안고 있던 그 여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버렸죠. 미친 거 아니냐면서, 왜 그러냐면서 놀라는 여자. 제가 그 여자와 형부를 조지는 동안 빠르게 사진을 찍고 증거를 수집해 주시는 흥신소 사장님까지. 계속되는 소란에 클럽 보안팀에서 저희를 쫓아냈고, 저는 그 순간에도 헐벗은 형부를 놓치지 않고 끌고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언니 두고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어요? 언니가 당신에게 어떻게 했는데? 어린 나이에 시집가서 당신 아이까지 낳아준 우리 언니예요. 당신이 뭔데 우리 언니를 두고 바람을, 그것도 음란한 클럽에 가입해서 매일 이런 짓을 하고 다닐 수 있어요? 헐벗은 형부를 차갑게 바라보며 쏘아 붙이듯이 물어봤습니다. 갑자기 언니 생각이 나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26에 시집가서 28에 아이를 낳고 이제 30살. 3살 아이의 엄마. 아직 너무 젊은 나이. 요즘 결혼치고는 그래도 빨리한 결혼이었고 아이도 빨리 낳아서 그 아이 키우느라 젊은 세월 다 보내고 있는 우리 언니인데 어떻게 그런 언니를 두고 바람도 이렇게 더러운 바람을 피울 수가 있는지 형부가 너무나 미웠고 죽이고 싶었습니다. 땡땡이도 아직 3살이에요. 3살 아이 두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 싶으셨어요? 땡땡이가 아직 어려서 그렇지 3살 아이한테도 설명하면 알아들을 것 같은데 땡땡이가 상처받을 거란 생각 못 하셨어요? 계속해서 축 늘어진 눈으로 땅만 보면서 정말 할 말이 없다고 하는 형부. 그런 형부를 계속해서 차갑게 보면서 쏘아붙이듯이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돌아오는 대답이 너무나 어이가 없었죠. 제 언니도 좋지만 다른 여자도 끌렸다고요. 정말 어쩔 수 없었다고요. 대체 뭐가 어쩔 수 없다는 건지. 다른 사람의 젊음을, 다른 사람의 삶을 망가뜨려 놓고 그저 사랑하지만 다른 여자에게 끌려서가 충분한 이유, 아니 변명이 될 수 있나요? 저는 계속해서 같은 말을 하는 형부를 향해서 내가 당신 연놈들하고 꼭 끝까지 가볼 생각이라고, 양심이 있으면 그 더러운 짓거리 계속해서 해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소동을 치른 후에 아직은 때가 아니니 언니에겐 말하지 않기로 한 그날부터 저는 더욱더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형부랑 같은 그룹에 있었던 사람들도 만나서 어떻게든 증거를 모았어요. 그렇게 제법 많은 증거들을 제 손에 쥘 수 있었죠. 증거들을 보고 나니 하루빨리 형부와 자주 만난 그 여자를 어떻게든 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남편에게 사랑받는 줄 알면서 하루하루 즐겁게 예쁜 조카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 언니. 우리 언니가 많이 상처받게 하기는 너무 싫었어요. 저는 처음에는 언니에게 말하고 당장 이혼을 시킬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혼하면 바로 다른 여자에게 갈 것 같은 쓰레기 같은 남자, 형부. 저는 제대로 참교육을 시키고 언니에게도 말해서 제대로 이혼하게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로 저는 머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궁리를 하던 중에 한 가지 방법을 써보기로 했어요. 저는 연기과 쪽을 나왔고 남자들에게도 인기가 많은 친구 한 명에게 저의 계획과 함께 저희 언니와 형부 사이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냐면서 그래도 이런 일은 못 도와줄 것 같다는 친구도 결국에는 꼭 끝장내는데 도움을 주겠다면서 저의 프로젝트에 가담해 주었습니다. 저는 일단 그 친구를 그 클럽에 가입시켰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나이도 어리고 예쁘게 생긴 친구는 클럽에서 인기가 많더라고요. 매일 이상한 아저씨들이 본인하고 어울리려고 한다면서 극혐이라는 친구. 친구에게 조금만 더 참으라고 정말 제대로 보상해 주겠다고 하면서도 친구에게 이런 일을 시키게 돼서 미안한 마음이었습니다. 빨리 형부만 꼬셔서 참교육만 시키면 되니까 빨리 끝내버리자고 친구와 다짐을 하고는 그렇게 몇 주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형부가 의외로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 여자는 뭐지? 하는 눈빛으로만 친구를 보는데 이거 계획이 틀어질까 싶어 걱정하던 찰나에
형부가 입질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는 그때를 포착해 확 당기더군요. 그런 노력 덕분이었는지 제 친구와 형부는 연인이 되었죠. 제가 놀랐던 건 저에게 그렇게 한번 들키고 나서도 여전했다는 점이었는데요. 솔직히 가정을 지킬 생각이었으면 다신 그런 일을 안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이런 생각까지 드니까 정말 더욱더 분노감이 차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친구와 형부가 연인이 되었고 이제부터 제 참교육의 클라이막스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친구는 매일같이 형부를 만났고 형부에게 비싼 물건들을 요구했습니다. 아무래도 어린 여자와 같이 다니게 되다 보니 이런 요구를 할 때 혹시라도 안 사주면 본인과 더 안 만나겠지 하는 불안감 때문인지 형부는 친구에게 비싼 물건들을 계속해서 사주더군요. 안 그래도 원래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었고 여러 여자들을 만나고 다니느라 별로 모아놓은 돈도 없었던 것 같은데 자신의 수당까지 탈탈 털어서 사주는 꼴을 보니 기가 찼습니다. 하지만 수당도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점점 돈의 위기가 오는 듯한 형부를 보면서 계획대로 돼가는 것 같아 고소했죠. 마치 재미있는 영화 한 편을 보는 기분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형부의 돈을 야금야금 먹게 하면서 저는 친구에게 형부에게 바람 피우는 모습을 보여주라고 요청했습니다. 계획 초반부터 저희의 계획을 다 알고 있었던 친구의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드디어 그 남자친구를 등장시킬 시간이 되었던 거였죠. 친구는 자연스럽게 남자친구도 클럽에 가입시켜서 형부 앞에서 남자친구와 있는 모습도 보이고 아주 형부를 애끓게 만들었습니다.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이럴 때 쓰이는 말이려나요? 그럼 제 쪽팔려에게 왜 다른 남자를 만나냐면서 본인은 뭐냐면서 나이 많은 남자 무시하냐며 찌질이 같은 모습을 보여줬다는 형부. 정말 쪽팔려 죽겠더라고요, 제 친구한테. 그렇게 서서히 저희의 계획이 마무리로 가는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그날이 될 때까지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모르겠습니다. 끝이 정말 시원하고 달콤하게 끝나기만을 바래왔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는 언니에게 말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언니에게 이제까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언니는 정말 놀랐는지 몸까지 덜덜 떨면서 제 이야기를 듣더군요. 남편이 본인을 정말 사랑한다고만 생각하고 살아온 언니였던지라 아무래도 놀란 마음이 컸던지 제 앞에서 엉엉 울어버리고 말았고 저는 그런 언니를 안아주었습니다. 언니는 저에게 왜 미리 말하지 않았냐면서 그래도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시원하게 복수를 해주려 했다는 게 너무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언니를 보면서 앞으로 언니가 복수를 하고 난 뒤 이혼을 하게 되어도 정말 언니에게 힘이 되어줘야겠다 다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제 계획의 마지막, 친구와 형부가 만나는 날에 언니와 함께 저도 클럽으로 향했습니다. 친구에게서 온 신호에 맞춰서 저희는 클럽 룸 안으로 들어갔고 그 안에서 서로 부대끼고 있는 친구와 친구의 남자친구 그리고 다른 여자와 함께 붙어 있으면서 내가 너같이 어린 여자와 만나는 게 아니었다. 돈만 다 뜯어먹고 단물 빠지니까 결국 똑같이 바람피는 너 같은 거는 만나는 게 아니었다 라면서 화를 내고 있는 형부를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참 그 모습을 보는데 언니는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찌질해 보이고 참 우스워 보이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다가 그 인간이 저희 언니를 발견하고는 여기는 어떻게 왔냐면서 놀라더군요. 언니는 너무 화가 났던지 소리를 지르면서 지금 뭐하는 짓이냐며 울분에 차서 한바탕 난리를 치고 주저앉아 울어버렸습니다. 그런 언니를 대신해서 친구와 함께 그 인간에게 말해줬습니다. 똑같이 당해보니까 기분이 어때요? 당신도 한 번쯤은 느껴봐야 할 것 같아서 나와 내 친구가 함께 시나리오 좀 써봤는데 영 똑똑치 못한 분이라 딱 그 꼬임에 빠져들었네요. 그런데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서 당신이랑 놀아난 여자들과 당신 모두 개패드 패고 털어줄 작정이니까요. 앞으로 정신도 똑바로 잡는 게 좋을 거예요. 여차하면 나한테 당하게 되실 테니까. 그리고 소송 준비도 같이 하셔야 할 겁니다. 제 말이 끝나자마자 저와 언니의 발목을 붙잡고는 용서해달라고 빌고 비는 그 인간. 거기에 눈물까지 흘리는데 참 가관이었습니다. 처음에 주의를 줬는데도 뭐 하나 반성한 것 없이 똑같은 짓을 저지른 그 인간에게 저희 언니가 미쳤다고 용서를 해주겠습니까? 저희 언니도 똑똑한 사람이었는데요.
그렇게 그 미친 인간의 개소리는 가볍게 씹어주고 저희는 2차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까지 진행 중이에요. 우리 언니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여기에 아이 인생까지 흠나게 만든 그 인간들을 절대 용서할 수는 없죠. 끝까지 탈탈 털어주고 밟아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언니와 아이, 그리고 저는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물론 언니의 상처가 아물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말이에요. 여기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